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취임한 지 딱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12월 오늘 5일이죠. 자, 100일이 되는 날,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물론 참석을 했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죠. 오늘은 이재명 당대표님과 선출직 최고위원님들의 취임 100일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공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권의 불공정한 권력 행사 그리고 부당한 권력 남용이 우리 사회를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했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네, 취임 100일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오늘 오전 모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주변에 앉아있던 민주당의 최고위원들 일제히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면서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윤석열 정권의 탄압과 정치 보복에 맞선 지난 100일은 참으로 험난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한 정적 제거와 정치 탄압은 그러나 결국 실패할 것이 자명합니다. 탄압하면 할수록 민심의 저항은 커지고 있고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무능한 정권이 갑자기 유능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 조금 전에 최고위원회의 때 모두 발언을 했는데 보통 이제 대표들이 취임 100일을 맞으면 기자회견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100일 기자회견은 패스, 그러니까 생략이 된 것이죠. 2015년에 문재인 당시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 그때는 5.18 기념이라고 날짜가 겹쳐가지고 그때 기자회견을 안 한 적은 있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취임 5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고요. 허 시장님, 일각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 기자회견을 이른바 건너뛴 것 아니냐, 사법 리스크만 부각될 수 있으니까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보통은 다 기자회견 하지 않습니까? 예, 100일은 이렇게 공식적인 장애 취임한 분들이 대개 100일 되면 100일간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걸 많이 하긴 하죠. 다만 이제 이번에 100일 기자회견을 안 한 이유는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취재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하고 연초하고 너무 붙어 있어서 연초 기자회견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 가까운 시간 거리에 두 번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번으로 모아서 정리를 그렇게 하기로 했고, 지금은 어쨌든 예산국회가 지금 맞물려 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잘 안 풀리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연말까지 좀 정리를 해내고 연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는 그런 내부 결정이 있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되기 전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당 안팎에서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가 있었죠. 당 안팎이 아니군요. 박지현, 서른 의원이니까 당 내에서군요. 자,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재명 의원께서 지금 당대표에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것은 지금 얽힌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이제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시도를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당은 이거를 방어하기 급급할 텐데 그렇게 되면 또다시 민생은 실종되고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게 참 좋은 입장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냥 치명적인 상황에서 계속 끌려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럴 위험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대표로 나오지 마라. 그런 주문을 제가 했었죠. 이런 사태를 저는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범죄 혐의를 회피하기 위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조차 못하는 것, 이건 재앙이다. 100일 동안 민생은 없었다. 오히려 약간 좀 이렇게 비꼰 발언 아니겠습니까? 민생은 없었고 이생만 있었다. 민주당은 없었고 이주당만 있었다. 우리 윤희석 대변인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지금 이 상황은 아까 서른 의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얘기했지만은 이재명 대표 당대표 출마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인천 계양을 출마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죠. 결국은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국회의원 되려고 하고 당대표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민주당 지금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 잘 보시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모든 이 혐의들은 한동훈 장관 얘기했듯이 성남이라는 지역에 국한된 토착 비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개인의 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청래 의원 얘기합니다. 동지니까 함께 비를 맞자. 당과 당대표 개인을 동일시하는 그런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고요. 물론 혐의가 밝혀져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 아니지만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말 어떤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 당 내부에서조차 저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입증되면 당 전체가 어디로 갈 겁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 하고 싶은 분 많으실 텐데 아마 지금 여러 위세에 눌려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김용, 정진상 이분들이 이제 구속이 됐고 또 하나의 측근 김남준이라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재판에 넘겨졌고 또 이제 취임 100일을 맞았으면 이쯤 되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유감 표명 내지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장경태 최고는 이재명 유감 표명하면 안 됩니다라고 오늘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개인 비리라면 유감을 표명할 수 있지만 김용, 정진상 지난해부터 이건 야당 탄압, 표적 수사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정치적 해석을 명확히 해야 된다.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감 표명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이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딱 그 반응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한들 무엇하겠습니까?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정진상 실장님이랑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됐는데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진상 실장이 수사 조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자, 아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준이라고 들어가는 증언을 했는데 여기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측근 구속수사 관련해서 그래도 지금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대표님께서도 유감 표명이라든지 그냥 간단하게라도 할 말씀 없을까요? 대표님 선거법적이라는 이건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자간담회 하세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런 것 저런 것 질문을 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점점점 이런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의 한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아까 조금 전에 저러한 브리핑을 소위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하는데 백브리핑을 하지 않는 이유로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나중에 향후에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저 지도부 관계자한테 말한 것이 저 관계자가 이제 그 전원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이 된 거죠. 최경철 위원님 어떻습니까? 진짜 실제로 보면 이재명 대표 이런 백브리핑에서 거의 얘기 안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 뵀을 때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든지요. 이분 제가 대선 전에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인터뷰 하셨을 때? 예, 인터뷰 했을 때 그 다음 일정 점 킬 이러면서 계속 본인이 말씀을 더 하시면서 그 인터뷰를 더 하고 치고 싶다는 이런 그 의지를 계속 표명하셔요. 그만큼 달변이고 말이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고 나오시는 분인데 지금 말씀을 못 하시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저 말씀을 못 하시는 게 이게 정치인이라는 게요. 허성무 시장님 그 시장도 하셨고 아주 정치인으로서 여러 활약도 하시고 계십니다. 정치인이 말로 솔직히 먹고 살지 않습니까? 지금 월드컵 하고 있습니다만 월드컵 선수들은 축구로 먹고 사는 거고 가수는 노래로 먹고 사는 거고 이런데 정치인이 말을 못 한다는 것은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과도 등호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께서 왜 말을 못 하겠습니까? 본인이 말을 하기 싫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당에서 말리고 있는 거로 봅니다. 당에서 민주당에서 말씀을 더 하시면 하실수록 불리하시고 개인에 불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저렇게 말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금 서른 의원이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저는 헤어질 결심을 일부에서 하시지 않을까.
헤어질 결심. 그렇습니다. 이게 오. 말을 못하는 대표가 계속 저렇게 가신다면 네. 민주당 자체로서도 굉장히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 저런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막고 있는데 앞으로 저것이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다. 국민들에게 말을 통해서 민주당이 자신의 정견을 밝히고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 많지 않습니까? 예. 예산을 우리가 왜 막고 있느냐. 그리고 이상민 장관을 왜 해임해야 하느냐.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 당대표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 메시지가 메신저를 통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마 민주당에서 모종의 결심이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뭐 모종의 결심. 글쎄요, 뭐 분당 얘기도 뭐 박영선 전 의원은 했던데 글쎄 민주당 상황이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하루가 다르게 뭔가 미묘한 물밑에서의 움직임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